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이 방송이 고르지 못하네요. 조금 전에 또 버퍼링이 걸려서 방송이 잠시 또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함께 비판했더니 법원과 검찰이 함께 짜고 방해하나요? 참 답답하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다시 시작된 유동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진술마다 바뀌었고 주장이 바뀌었고 법정에서는 법정마다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한 진술과 오늘 한 진술이 다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한 진술과 이번에 한 진술이 다르기도 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은 숱하게 벌어졌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유동규가 또 새로운 주장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니 상반된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열심히 또 받아 쓰는 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쯤 되면 이 유동규 진술 기사로 안 쓸 때도 된 것 같아요. 유동규 진술은 길어봤자 서너 달 뒤가 되면은 다 뒤집어지고 반박이 되는, 반증이 나오는 진술인데 그거를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기사를 쓴다. 이거는 기자들부터가 편파적이고 빼딱한 사고방식이, 아니 눈가리가 삐었나? 뭐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다시 시작된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자, 오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재판은 원래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원래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됐죠. 근데 지난 7월인가요? 갑자기 이 조병구 부장판사가 김용 부원장 사건은 계속 자기가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 정진상 실장 사건은 형사 33부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서 정진상 실장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바뀐 경우에는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것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진술이라든지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요. 쭉 듣습니다. 자, 그 절차가 지난주까지 마무리됐고요. 오늘 다시 해서 바뀐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한 것이 유동규입니다. 검찰은 오늘 유동규의 이 증인 신문을 앞두고 또 뭔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진술이 유동규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유동규의 진술은
기존의 진술들과는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유동규가 50억 클럽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진술합니다. 유동규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잘 몰라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김만배가 정민용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른바 그 정영학 녹취록 등에 그대로 포함이 돼 있죠. 정민용이 아니라 정영학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대장동의 그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따라서 이 비용을 떼고 나면 실제로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요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지 이재명과 관련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검사가 물어봐요. 2020년에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50억 클럽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다 라고 한 게 맞느냐. 그래서 보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래요. 맞다. 300억 원은 50억 클럽 6명에게 줄 돈을 제외하고 준 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상황이 조금 안 맞습니다. 자, 2020년 성남의 한 노래방. 제가 볼 때 여기 아마 유동규가 아마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는 그 노래방 같은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한 바가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갑자기 나온 진술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다른 법정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정영학 녹취록이고 뭐건 아니 그다음에 그 검찰 진술서에도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오히려 유동규는 이 비슷한 질문, 앞서서 다른 증언에서, 다른 법정에서 비슷한 류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취지의 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만배가 처음에 나한테 1000억 준댔다가 700억 준댔다가 급기야는 400억으로 주는데 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왜 줄었는지 이의 제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 김만배가 왜 그렇게 줄인다고 하더냐? 아니 비용을 제하고 세금 떼고 나니까 이렇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떼서 430억, 420억이냐? 라고 물어봤느냐?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요. 50억 클럽 준이라고 300억을 제하고 줬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합니다. 이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아니, 이 검찰은 이게 50억 클럽을 이재명 재판을 도와준 사람 건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420억, 이른바 420억 약정서를 되살리려고 지금 폐색이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뒤집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기존에 나왔었어야지.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유동규 진술은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꾸 없던 진술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유동규가 만들어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비슷한 류의 질문이 있었잖아. 아니 1000억 준다더니 나중엔 430억으로 주러 가는데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네가 이의 제기한 적이 있느냐.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준다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유동규가 명확하게 답을 한 바가 없어요. 1000억 원이 결국엔 400억까지 줄어든 배경?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도 묻고 검사도 묻고 재판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한 적이 없어요. 아까처럼 300억이 50억 클럽에 대한 50억 클럽 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이 줄었다라고 했으면 그때 이미 얘기했겠지. 근데 그때 왜
천억이 왜 300억, 400억으로 줄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다? 꺼져가는 대장동 사건의 불씨를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건은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건하고 병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420억 약정설. 그러니까 대장동 대장동에서 난 이익 중에 420억은 이재명 것이다 라는 식으로 했다는, 요게 사실이냐 아니냐 요걸 갖고 얘기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일단 요거를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연결을 시키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시 그걸 정진상 사건에서 다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억 얘기를 50억 클럽을 이재명과 관련된 돈이라는 식으로 또 몰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김만배 진술을 또 만들어내려고 또 윽박 지를 거예요. 검찰은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김만배도 다시 한번 불러서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김만배가 또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하겠지. 뭐 어떻게든 조작을 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요,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새로운 진술을 하라고 부추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권순일 재판 거래 사건 의혹, 요거를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이 이재명 돈을 받기로 하고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권순일이 재판을 뒤집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도와줬다. 그렇다면은 권순일뿐만 아니라 최재경, 홍선근, 곽성도, 박영수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김수남까지. 최재경, 홍순건,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까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 재판을 도왔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 사람들 지금까지 50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상도는 받았지만 아들의 뭐 비용으로 아들이 받은 거고, 박영수는 딸이 받았는데 50억을 받은 게 아니라 훨씬 작은 금액을 받았고, 심지어 받은 명목은 또 뭐, 이재명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이것을 도와주기로 하고 200억 받기로 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뭐, 이재명 재판을 도와주고 받기로 했다 라는 식의 말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당장 검찰이 지금까지 그려놓은 그림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이게 아무 말 대잔치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세요. 당장 보세요. 최재경 같은 사람은 돈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요. 홍성근은 이 사람은 돈을 받든가 말든가죠. 그리고 이 홍성근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이고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했고요. 박영수는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이끌어 주기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200억을 받기로 했고, 나중에 특검하니라고 못해가지고 우리은행을 참여 못 시켰기 때문에 액수가 대폭 줄었다. 그리고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수사를 무마해주고, 그러고 50억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검찰이 지들이 이게 우리은행 컨소시엄 비용이라고 자기들이 막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또 갑자기 뭐 이게 이재명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런 또 헛소리가 어딨냐고요. 검찰은 자기들이 한 얘기도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상황과 진술이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것을 뒤집을 진술을 자꾸 만들어내죠. 누가? 유동규가.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검찰의 입장에 입맛에 맞게 유동규가 그때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언론이죠. 유동규가 이 말을 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아니, 보세요. 당장 박영수는 그럼 뭔데? 박영수는 다른 명목으로 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도와줘. 이재명 때문에 받은 거라고 또 진술을 바꿔요? 말이 돼? 이게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그래. 예? 자, 그리고 권순일. 이거 권순일을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검찰 오히려 재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참.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주장을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걸 가지고 50억 특검의 방해 공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수사 방향을 완전히 회방을 놓아가지고 수사를 회방 놓아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해서 이른바 전직 검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 박영수의 무죄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을 엉뚱하게 이재명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을 돌리겠다. 윤석열에 대한 쉴드 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 윤석열로 이어졌잖아.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등으로부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준 박영수 등등을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 50억 클럽 이게 작동됐다라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재경, 윤석열이 거론되니까 이거를 무마하고 다른 걸로 덮어서 진실을 은폐하겠다라는 공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지금 검찰이 이 신앙님 인터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고 뭐 수사를 한 해 만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겁니다. 50억 클럽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50억 클럽은 이재명 거였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서 결국에 박영수, 곽상도, 윤석열, 최재경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원래로 하자면 이 50억 클럽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각종 수사를 무마해주고 덮어준 대가로 준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 의혹을 희석해서 다른 쪽으로 문제를 이끌고 가겠다. 한마디로 조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조작이고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듯이 똑같은 식의 조작을 시도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 터지자 검언 유착이 아니라 실은 유시민과 최강욱이 조작을 하려다가 유시민과 최강욱이 이동재와 한동훈한테 뭐 뒤집어 씌우려고 함정을 빠뜨린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던 게 바로 그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이 마치 관계가 검언 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의 관계를 보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항상 이래요. 분리하면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짓까지는 안 했는데 요새는 점점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과거에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을 때 성고문 사건이 아니라
운동권 여학생의 성을 혁명 도구한 사건으로 조작을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가려면요, 민주당은 일치 단결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송갑석처럼, 이게 눈치나 실실 보면서, 윤석열 정권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꼬라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